삼성, 자동차 사업의 진심? 독일 제국이 무너진 진짜 이유. 저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분석가 마이크 슈미트이고 30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2024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 저는 독일 남부 프리드리히스하펜에 있는 한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3도. 호수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공장 굴뚝에서는 잿빛 연기가 느리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10년 역사를 자랑하는 ZF 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공장 정문 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흰머리의 독일 엔지니어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분석가 마이크 슈미트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도쿄까지 30년 넘게 자동차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전문가로서 제가 목격한 이 사건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한 노장 기술자의 손에 봤습니다. 기름때가 깊숙이 박힌 굵은 손가락이 담배를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군. 자율주행 카메라 사업부를 팔기로 했다는군.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와 섞이며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의심했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라면 바로 미래 자동차의 눈이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다고 소문난 그 부서를 판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대. 빚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00년 독일 자동차 제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지만 이토록 빠르게 무너지는 제국은 처음 봤습니다. ZF는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벤츠의 변속기, BMW의 브레이크, 포르쉐의 서스펜션, 모두 ZF가 만들었습니다. 2024년 매출만 61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2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매년 이자만 2조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기차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회사들은 100년 동안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쇳덩어리를 깎고 용접하는 일이었죠. 정밀 가공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엔 엔진이 없습니다. 변속기도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와 모터만 있으면 됩니다. 10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독일보다 30%나 싸게 만들었습니다. 품질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회사들은 경쟁이 안 됐습니다. ZF의 전통 부품 매출은 매년 10%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60%가 이런 부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뭔가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망해가는 사업부를 누가 사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업부를 팔아야 돈이 드는 겁니다. 바로 자율주행 카메라 사업부였습니다. 이 부서는 전 세계 시장 1위였습니다. 차량용 스마트 카메라 시장에서 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모두 ZF 카메라를 썼습니다. 2024년 매출만 5조 원이었고 이익률은 15%였습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부서였죠. 이걸 팔기로 한 겁니다. 2조 6천억 원을 받아서 빚 22조 원 중 일부를 갚겠다는 거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거죠. 하지만 당장 이자를 못 갚으면 회사가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가 대체 뭐길래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자동차의 미래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를 두고 말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은 카메라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반대편엔 구글의 웨이모가 있습니다. 메이저로 주변을 스캔하는 라이다 센서가 필수라고 주장하죠. 라이다는 뭘까요? 차 위에 달린 회전하는 센서입니다. 레이저를 쏴서 주변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잽니다. 정밀도는 엄청납니다. 센티미터 단위까지 측정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비쌉니다. 한 개에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합니다. 반면 카메라는 어떨까요? 한 개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가격이 10분의 1에서 100분의 1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았습니다. 앞에 3개, 옆에 4개, 뒤에 2개. 총 8개의 카메라가 차 주변 360도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인공지능 칩이 분석합니다. 바로 여기서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회사로 유명하죠. 게임할 때 쓰는 칩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연산에 가장 적합한 칩을 만들거든요. 자율주행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초당 수십억 번의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오린 칩은 초당 250조 번의 연산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비교해 볼까요? 인간의 뇌는 초당 약 1조 번 정도 연산합니다. 엔비디아 칩은 인간들보다 250배 빠른 겁니다. 이 칩이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서 뭘 찾아낼까요? 차선, 신호등, 다른 차,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심지어 길바닥의 작은 구멍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예측합니다. 저 보행자가 3초 후에 어디로 갈지, 저 차가 차선을 바꿀지 말지를 말입니다. 여기서 ZF 카메라의 진짜 가치가 나옵니다. ZF는 25년 동안 카메라만 연구했습니다. 밤에도 잘 보이는 카메라, 비 오는 날에도 또렷한 카메라, 역광에서도 신호등을 정확히 읽는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 하드웨어만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밤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배경도 어둡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못 봅니다. 어두워서요. 하지만 ZF 카메라는 봅니다. 움직임을 감지하고 적외선 정보를 분석하고 주변 맥락을 이해해서 거기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차이가 생명을 결정합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는 1초에 17m를 갑니다. 사람을 0.2초 늦게 인식하면 1.7m를 더 가는 겁니다. 그게 사고와 안전의 차이입니다. ZF는 이 기술을 25년 동안 갈고 닦았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알프스 산길에서, 겨울 눈길에서 수백만 킬로미터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BMW가, 아우디가 ZF 카메라를 쓰는 겁니다. 옥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중국 회사들도 카메라를 만듭니다. 가격도 ZF보다 40% 쌉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다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리콜입니다. 한번 대규모 리콜이 나면 수조 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검증된 부품을 씁니다. 25년 데이터가 쌓인 ZF 카메라를 쓰는 겁니다. 이게 ZF가 가진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였습니다. 2024년 가을 ZF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쪽엔 ZF 경영진이, 다른 한쪽엔 삼성 협상팀이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자문으로 참석했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ZF 최고 경영자 마티아스 미드라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습니다. 시간을 버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사업부를 매각해야 합니다. 이 사업부는 전 세계 시장 1위입니다. 연 매출 5조 원에 이익률은 15%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부서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커불지는 힘이 세서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돌리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때 삼성 측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영관 하만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미드라이 회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부를 팔면 ZF의 미래는 어떻게 되십니까? 독일 경영진이 당황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보통 인수협상에서는 가격과 조건만 얘기하거든요. 얼마를 주고 언제 인도받고 직원은 어떻게 하고 그런 실무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상대방의 미래를 물어봤습니다. 미드라이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업부를 팔면 우린 전통 부품 회사로 남습니다. 미래 기술은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위기가 올 겁니다. 그때는 팔 것도 없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손영건 의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업부를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우고 싶습니다. ZF의 기술자들과 노하우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술을 전 세계로 퍼뜨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기술자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요하네스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카메라를 개발해 왔습니다. 첫 프로토타입부터 지금의 제품까지 전부 제 손을 거쳤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기술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겁니까? 우리는 그냥 부품이 아닙니다. 25년 인생을 이 카메라에 바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성 측 기술 책임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젊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요하네스님, 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기술을 존경합니다. 25년간 쌓아온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ZF의 카메라는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걸 만든 사람들이 더 소중합니다. 저희는 당신들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하네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감쌌습니다. 사실 다른 회사들도 왔었습니다.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회사도 있었고 미국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만 빼가려 했습니다. 문서 넘겨주고 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50세 넘은 독일 엔지니어는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다르군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이 거래를 성사시킬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독일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보통 인수협상은 냉정합니다. 얼마를 주고 뭘 가져간다. 직원은 3개월 안에 정리한다. 끝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백년 기업이 황금알을 파는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존중하겠다고 말입니다. 당신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미드라이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수가 보였습니다. 그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우리를 약점으로만 봤습니다. 급하니까 싸게 사가려 했죠. 숫자만 계산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2024년 12월 23일 계약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ZF의 자율주행 카메라 사업부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말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말입니다. 삼성은 왜 이 거래를 했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과거 자동차는 쇳덩어리였습니다. 엔진과 바퀴가 핵심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됐습니다. 아니, 컴퓨터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이제 자동차는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가 되고 있습니다. SDV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차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차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하드웨어라도 운영체제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이 그렇죠. 자동차도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자동차는 하드웨어를 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2025년에 차를 샀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2였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차를 바꾼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런데 차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30년의 자동차는 어제보다 오늘 더 똑똑해지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마침에 일어났더니 차가 새로운 기능을 배워서 더 안전하게, 더 편하게, 더 빠르게 주행합니다. 마치 사람이 매일 새로운 걸 배우듯이요. 이게 SDV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의 진짜 전략이 드러납니다. 삼성은 단순히 ZF 카메라를 산 게 아닙니다. 삼성 엑시노스 오토칩과 LPDDR5X 메모리를 ZF 카메라 알고리즘과 결합하는 샴쌍둥이 전략을 펼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카메라가 영상을 찍고 칩이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모든 과정이 1초에 수백 분의 1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 칩을 씁니다. 성능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칩과 카메라가 따로 놀아요. 칩 회사와 카메라 회사가 다르니까요. 서로 최적화가 안 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삼성 엑시노스 오토칩은 ZF 카메라를 위해 맞춤 설계됩니다. 카메라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지 정확히 알고 그걸 가장 빠르게 처리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LPDDR5X 메모리가 붙습니다. 메모리가 왜 중요하냐고요?
자율주행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카메라 8개가 초당 수기가바이트씩 영상을 보냅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삼성 LPDDR5X 메모리는 초당 8200MB를 처리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영화 한 편이 평균 5GB입니다. 이 메모리는 1초에 영화 한 편 반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력 소비는 기존보다 25% 줄었습니다. 전기차에선 배터리가 생명이거든요. 같은 배터리로 더 멀리 가려면 모든 부품이 전력을 적게 써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ZF 카메라가 영상을 찍습니다. 삼성 엑시노스 오토칩이 분석합니다. LPDDR5X 메모리가 데이터를 순식간에 전달합니다. 이 과정이 0.02초 안에 끝납니다. 테슬라 시스템보다 0.03초 빠릅니다. 0.03초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는 1초에 28m를 갑니다. 0.03초면 84cm입니다. 84cm가 사고와 안전의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학습한다는 겁니다. ZF의 알고리즘은 25년 동안 수백만 킬로미터를 달리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어두운 밤, 눈 내리는 날, 폭우 속에서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지 압니다. 이 데이터가 삼성 칩에서 돌아가면서 더 똑똑해집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1600만 대의 차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 데이터로 알고리즘이 학습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됩니다. 다음날 모든 차가 조금 더 똑똑해집니다. 이게 샴상둥이 전략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테슬라도 못 따라옵니다. 엔비디아 칩을 쓰니까요. 자기들 칩이 아니에요. 중국도 못 따라옵니다. 카메라는 만들지만 고성능 칩과 메모리가 없어요. 오직 삼성만 할 수 있습니다. 칩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고 이제 카메라까지 가진 회사니까. 요즘 나오는 차엔 카메라가 최소 9개 달려 있습니다. 앞에 3개, 옆에 4개, 뒤에 2개 말입니다. 이 카메라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후방 주차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차선을 보고 사람을 인식하고 신호등을 읽고 다른 차와의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테슬라 모델 3 한 대에 3,000개가 들어갑니다. 벤츠 S클래스는 5,000개가 넘습니다. 10년 전 차엔 300개 들어갔거든요. 15배가 늘어난 겁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엔 칩이 50개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스마트폰보다 칩을 60배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된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 모든 칩을 제어하는 중앙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운영체제가 있듯이 자동차에도 운영체제가 필요해진 거죠. 바로 여기서 삼성의 계산이 완성됩니다. 삼성은 2017년에 하만이라는 회사를 9조 원에 샀습니다. 차량용 오디오 회사인데 9조 원이나 주고 샀다고 난리였죠. 돈만 많고 헛돈 쓴다는 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8년이 지난 2024년 하만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4조 3천억 원입니다. 인수 당시 7조 1천억 원에서 2배가 됐어요. 이익률도 10%를 유지하고 있고요. 9조 원 투자해서 연 1조 4천억 원 버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투자금 회수하는데 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만이 뭐라는 회사냐고요? 차량용 화면 1위예요. 운전석 앞에 있는 계기판이랑 중앙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차량 설정 전부 여기서 제어하죠. 벤츠 타면 중앙에 커다란 화면이 있잖아요. 그거 하만 겁니다. BMW도 하만이고 현대차 제네시스도 하만이고 기아 9도 하만이에요. 전 세계 프리미엄 차량 10대 중 7대가 하만 시스템 씁니다. 게다가 JBL, 하만카돈, 마크레빈슨 같은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도 전부 하만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만의 화면은 차 안의 정보를 보여주기만 합니다. 운전 자체는 건드리지 못해요. 핸들, 브레이크, 가속 페달은 여전히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거죠. 하지만 자율주행 카메라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차가 스스로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차량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중앙 컴퓨터가 됩니다. 화면과 자율주행 카메라를 합치면 차량용 운영체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거죠.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뭘 했는지 아세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부 직접 만들었습니다. A 시리즈 칩도 애플이 설계하고 iOS도 애플이 만들고 카메라도 애플이 고르고 화면도 애플 사양으로 주문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삼성폰보다 비싼데도 잘 팔려요. 최적화가 완벽하니까요.
삼성이 지금 똑같은 걸 자동차로 하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이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볼까요? 자율주행 카메라와 중앙 컴퓨터 시장 규모입니다. 2025년 62조 6천억 원이에요. 5년 뒤인 2030년은 97조 4천억 원, 10년 뒤 2035년은 189조 3천억 원이 될 겁니다. 매년 12%씩 커지는 시장이에요. 반도체 시장 전체가 700조 원인데 이 시장만 그것의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 전체 시장은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705조 원입니다. 2030년은 2374조 원이 됩니다. 5년 만에 3배 이상 커지는 거예요. 지역별로 나눠볼까요? 북미 시장이 2030년 기준 840조 원으로 가장 큽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전기차 전환에 공격적이거든요. 중국 시장은 720조 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고 자국 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670조 원입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전기차 전환이 빠릅니다. 아시아 태평양 나머지 지역이 244조 원입니다.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가 여기 포함됩니다. 보셨습니까? 삼성이 2조 6천억 쓴 게 비싸 보이세요? 189조 원 시장에서 10%만 먹어도 19조 원입니다. 2조 6천억은 입장료일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삼성이 2030년에 전 세계 시장에서 20%를 잡는다고 칩시다. 현실적인 목표예요. 지금 ZF가 23% 점유하고 있으니까 삼성이 인수하면 20%는 충분히 가능하죠. 2030년 전 세계에서 차가 얼마나 팔릴까? 1억 대입니다. 그중 80%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일 거예요. 8천만 대죠. 그 차들엔 전부 자율주행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의무니까요.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미국은 2026년부터, 한국은 2027년부터 모든 신차에 자율주행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삼성이 20% 잡으면 1,600만 대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겁니다. 차 한 대당 300만 원씩 받는다 봅시다. 하드웨어 매출만 연 48조 원이에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붙습니다. 차 한 대에서 월 1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20만 원이죠. 1,600만 대면 연 19조 원입니다. 하드웨어 48조, 소프트웨어 19조, 연 67조 원입니다. 2조 6천억 원 투자해서 연 67조 원 시장 잡는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25배예요. 게다가 이게 한 번 팔고 끝이 아니에요. 차 주인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10년 동안 매달 구독료를 받는 겁니다. 10년이면 소프트웨어 매출만 190조 원이에요. 하드웨어는 덤이고 진짜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 전략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팔 때 앱스토어로 돈 버는 것처럼 삼성은 카메라 팔면서 소프트웨어로 돈 버는 겁니다. 완성차는 안 만들지만 자동차의 핵심은 전부 삼성 거예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까지 연결됩니다. 반도체, 화면, 배터리, 통신까지요. 하만의 차량용 시스템에 삼성 엑시노스 칩을 넣고 삼성 올레드 화면을 붙이고 삼성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하면 완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홈,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까지 말입니다. 2030년 1월 어느 날 당신은 차를 사러 전시장에 갑니다. 판매원이 두 대를 보여줍니다. 둘 다 전기차고 가격도 비슷해요. 5,500만 원. 외관도 비슷하고 실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판매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는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됩니다. 시내에선 직접 운전하셔야 해요. 저 차는 시내에서도 자율주행됩니다. 출퇴근할 때 스마트폰 보면서 가도 돼요. 당신은 어떤 차를 고를까요? 당연히 시내 자율주행되는 차겠죠? 그럼 판매원이 덧붙입니다. 이 차는 하만 자율주행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삼성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평생 무료고 통신 연결도 빠릅니다. 저 차는 중국산 카메라입니다. 업데이트는 유료고 한 번에 50만 원씩 내야 해요. 이제 선택이 명확해지죠. 5년 후엔 이게 현실입니다. 차를 살 때 엔진 성능 안 봐요. 카메라 회사 이름 봅니다. 마치 지금 스마트폰 살 때 퀄컴 스냅드래곤 칩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보듯이요. 저는 독일 공장을 떠나면서 요하네스 기술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진 줄 알았습니다. 100년 회사가 핵심 사업을 파는 게 패배 같았거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버린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씨앗으로 봤습니다. 25년간 만든 우리 카메라가
전 세계차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뜁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겁니다.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삼성이 2조 6천억을 쓴 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뒤 자동차 산업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삼성은 독일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미래를 샀습니다. 저는 30년 이 산업을 지켜봤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거래는 처음 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대단한지 알겠더군요. 기술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사는 나라였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아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프리드리히스하펜을 떠나면서 돌아봤습니다. 110년 공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생긴 겁니다. 2030년 당신이 탈 차에는 한국의 기술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 속엔 독일 엔지니어의 25년 땀과 한국 기업의 존중이 함께 담겨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의 미래를 손에 넣은 이유입니다. 백년 제국이 무너지는 자리에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국은 새와 기름이 아니라 칩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독일 제국의 자존심과 한국의 초격차 기술이 합쳐진 이 괴물 같은 차, 당신은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